그분들이 이제 한 서너 명이서 차 한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모신데 서너 명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올해 가을에 우리 어디로 가지? 단풍 뭐 보러 갈 거야? 막 그랬어요. 한 분이 아유 우리 선운사 가자. 그래서 야 선운사 뭐 볼 곳이 있까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야 병신아 니는 보이냐? 그러니까 해남 대형사가 극하니 좋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각장애인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가 볼 곳이 나을 거 아니? 뭐가 그윽하고 병신아 니는 보여?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뜨끔뜨끔했고 황당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숲이 있더라. 안 보이지만 해남 대형사가 극하니 좋지 이런 말들이 이분들이 생각하는 숲이 또 있구나. 네,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숲은 어떤 숲일까 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약간 터치감을 아크릴로 해주고 약간 형광빛 나는 색으로 바닥을 깔아서 수채화로 꽃이나 나비를 놓고 이렇게 해서 에이블란트에 나갈 거예요. 아, 너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안희입니다. 제가 수채화 공부를 하면서 점점 인간의 세계하고 가장 비슷하다. 예, 나, 너, 우리 나누지 않고 수채화 물감은 서로 희석되는 과정, 물과 물이 희석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 세계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네, 불공평하지 않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채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게 펜이나 연필, 근데 작은 스케치북, 수채화 물감도 몇 가지만 가지면 여행을 하면서 드로잉도 가능하고 가볍게 이제 할 수 있어서 접근하기 좋은. 요즘은 어반 스케치에 많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수채화를 넣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관계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수채화를 잡고 있고요. 예, 제가 난청 판정을 받으면서 그림에 더 몰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요. 여행하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됐었고 또 다른 장애보다는 훨씬 더 제가 그림 공부하기는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보면서 그림이 될 수 있는 풍경들을 내 화지에 옮겨서 그대로 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장애인들보다는 훨씬 더 축복받은 것 같아서 지금은 그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진 재능을 또 서로 이렇게 나눔할 수 있게끔 협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 굉장히 보람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채화가 어렵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고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수채화가 어려워서 놓으신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더 도전하고 싶은 요즘은 이제
재료를 좀 더 희석해서 이게 다른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를 요즘은 좀 많이 방문해서 전시장을 관람을 하고, 근데 그분들은 어떤 고뇌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제 나름대로 좀 쌓아가고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예, 쌓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제가 알고 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네,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선한이 선생님께서 혹시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있어요? 작가. 수채화 작가도 좋고 그냥 일반 작가도 좋고. 네. 네, 현재는 중국에서 오관중 작가님 좀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예, 약간 아주 담백하게 예, 흑백에 의해서 좀 많이 우리 동양화에서 여백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처럼 이제 그분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보고요. 좀 책을 좀 몇 권 봤거든요. 근데 좀 서울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좀 날짜가 저하고 좀 많이 안 맞은데요. 그분 작품 세계가 간략한 선과 수채화 그다음에 네, 동양의 우리 동양화에서 여백 의미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네, 심플하면서 좀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화가의 분들은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 그 신종식 화가분은 왜 좋아하냐면 그분이 처음에 그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수채화를 많이 보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유튜브나 뭐 굉장히 그분들 하는 그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많이 뭐랄까 쉽게 수채화를 접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보통 학원이나 허실을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해주시고 무료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다음에 예전에 한국 수채화 이사장님 소훈 이사장님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분도 굉장히 수채화를 많이 풀어서 하시는데 너무 편해요. 그냥 수채화를 뭐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근데 동양화를 보는 느낌처럼 우리가 이제 수채화 그림에서 풀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딱딱하지 않고 우리 풍경을 좀 주로 많이 하신 분이신데 예, 소훈 선생님도 좀 최근에 근래 예, 선생님을 좀 좋아합니다. 요즘 수채화가 상당히 일반 대중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수채화 하면은 물이라는 게 먼저 생각나요. 물이 영향을 많이 네, 받고 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떤 물에 대한 특별한 재밌는 일이나 아니면 물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물 재밌는 이야기 많죠. 그 두 가지 부분 얘기해 제가 주세요. 이제 좀 그림을 그리면서 여행을 다녔는데 예, 저 오래전에 변산반도 그때는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아가씨 때 변산반도로 가셨는데 좀 약간 계절을 경계해서 11월 말에서 아마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바바리 코트가 뭔지도 모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촌스러워서. 근데 정말 멋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바바리 코트를 네, 입고 바바리 있는 코트를 입고 남자분이었어요? 네,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분이 저벅저벅 걸어가시는데 변산바도 끝까지 저도 따라갔더라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길을 알아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버스로 갔기 때문에 버스 한 대까지 와야 되는데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는데 이제 버스도 우리가 타는데 그때는 시골 버스라서 지금처럼 변산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
시골 버스라서 버스 아저씨가 분명히 나가 탔는데 안 타니까 바닷가에서 위험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도 그분이 기다렸어. 기다리고 버스 아저씨가 기다렸다가 나를 태워갖고 광주까지 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지금 같으면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림 속에 한번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그 그림이 어디가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막 넘기다 보니까 그 그림이 쫙 나온 거예요, 사진하고. 그래서 와, 그때를 생각하니까 이제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림을 더 잘해서 만약에 그분을 또 만난다면 당신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수채화를 그렸을 때죠. 네. 수채화를 그렸을 그리고 있었을 때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림 한 33년 정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크리파스가 다였고,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호남예술제에서 물감 선물을 제가 상장으로 물감을 받았는데, 크리파스만 그리다가 물감을 그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게 수채화 물감이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뭐 율포 바닷가거든요. 근데 고향이 이제 물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어서 이제 바다를 좀 궁극적으로 좋아하면서 물을 좋아하고, 근데 물감이 이게 물하고 물감하고 섞이면서 같이 스며드는 과정. 그게 가장 좋아요, 저는. 내가 어떤 색을 하더라도 물이 다 흡수를 해주고, 물이 빨아들이는 경우, 물감이 이렇게 퍼져, 우리가 물감을 잘 먹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하고 수채하고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지금 작품, 손한희 작가님이 그린 작품 중에 네. 그래도 내가 제일로 애정이 있고, 네. 지금 남아있는 그런 작품을 추천하라면? 추천하면 지금은 그 작년에 에이블 아트페어에서 저 광주 시립미술관 소속으로 좀 가버렸는데, 그 학독의 동백꽃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학독에다가 새끼 밥을 식구들이 말하니까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엄마의 눈물도 있고 희망도 있고 했던 그 학독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학독에 동백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람이 흔들리면서 동백이 떨어졌었어요. 학독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목이 바람이 수놓는 풍경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작품이 좀 머릿속에 남고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그렸던 여수 오동도에서 이제 50호 크기의 그게 바람에 의해서 동백꽃이 바닥에 완전히 막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그 작품은 네, 누가 주라해도 좀 안 주고 싶을 정도로 애착을 좀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근데 동백꽃이라면요, 정열, 열정, 근데 꽃 이름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꽃이 나무에서 한번 피고 떨어지면서 한번 피고, 내가 또 그리면서 한번 내 마음속에서 한 번 더 피고, 그렇게 해서 동백꽃이 3번을 피는 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제가 동백꽃을 많이 그리는 이유도 있고, 예, 모토가 이게 바람이 수놓는 풍경을 이제 시리즈로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래도록 아마 그거를 항상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수놓는 풍경, 네. 너무 제목이 좋네요. 제목이 좋습니까? 시 한 편의 네. 시가 이제 아까 근데 물과 수채화가 네. 상당히 시적인 접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거 바람이 아니, 수놓는 풍경. 바람이 수놓는 풍경이 나는 너무 좋다. 그걸 책으로 한 권 내도 되잖아요. 책으로 그렇지. 본인 개인 책으로 하나 냈으면 쓰게. 그렇죠. 저기 혹시 시는 안 쓰죠? 글은 원래 그림을 하면 글이 좀 써지잖아요. 조금씩. 저는 가끔 이제 작가 노트 하는 것처럼 이제 조금씩 쓰죠. 근데 어디 내놓긴 창피하고
그냥 그저 내 작업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다. 예, 지금 심정 같은 거는 이제 작가 노트로 이제 간략하게 조금씩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낼 때 컵센 캔석 같은 거 캡션으로 해서 이제 제출을 하죠. 작품 이야기 뭐 이렇게. 작가 노트식으로 하나 책을 내도 네. 정말로 좋겠다. 수채화 책을 하나 내도 책. 예, 참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네, 네. 드네요. 앞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 이 정도 30년 지금 하셨으면 네. 충분히 그 정도 스토리는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우리 선한이 선생님이 낭만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케치를 하면서 아니면 이 수채화를 그리면서 뭔가 좀 재미있었던 어떤 스토리나 네. 재미있었던 사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연.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면 이제 붓을 주로 물에다 씻잖아요. 이렇게 물통에다 이렇게 씻는데 커피잔에 저는 하루에 뭐 커피를 10잔도 먹어요. 커피잔에다 붓을 담궈갖고 씻어버렸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꿀꺽꿀꺽 마시고 나서 또 하고 나중에 물이 깨끗한 거예요. 물이 너무 깨끗했고 이건 또 뭐지? 그 물감 씻는 붓을 제가 다 먹었다. 다 먹었는데 안 죽더라. 결론은 수치하는 우리 사람한테 유해하다. 무해하다. 무해하다. 말도 깜짝. 수채 물감이 네. 무해하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다. 물론 뭐 화학납품을 해서 이게 물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소량이니까 안 죽었든지 아니면 속이 조금 문제가 있든지 하겠죠. 오래전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책상 위에 있다 물통을 잘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한 거하고 소량을 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근데 수시로 좀 요즘도 커피잔에 붓을 담그더라. 네. 그래도 안 죽더라. 결론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별일 없으니까 뭐 수채화는 계속 하는 걸로. 그 수채화를 그리면 네. 장소라는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네. 따로 있죠. 좋아하는 장소. 주로 이제 제가 물가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물가하고 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물가에는 항상 모든 생명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물가 쪽에서 주로 이제 의자 하나 들고 이렇게 명 메고 이렇게 같이 가서 작업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지극히 제가 또 평지형 인간이다 보니까 높은 산 같은 데는 좀 예전에는 무릎 아프기 전에 좀 많이 다녔어요. 네, 태백산도 여기서 새벽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고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높은 산은 힘들고 이제 점점 물가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물이 있는 그림이 내가 봤을 때 편해요. 내가 봤을 때도 훨씬 편하고. 근데 아까 이야기 바람이 수놓는 풍경도 핫도그에 항상 물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여있는 물은 싫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신데,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그 핫도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고, 핫도그에서 하늘이 비치고 꽃 그림자가 비치고 꽃이 또 바람에 흔들리면서 떨어질 때 물에 뚝 떨어지면서 다시 또 피는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을 좀 회화적으로 생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주로 시리즈를 이제 처음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학독 시리즈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람이 수놓는 풍경 시리즈로 조금 계속 하고 있는데, 동백꽃을 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꽃 이름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여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물도 좋아하고
선물 주기도 좋아하시고, 근데 하나를 가지면서 그 제목만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서 오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트페어 할 때도 2점 정도 이제 소품을 가져가 주셨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면서 네, 한 번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작품이라는 게 똑같이 안 되잖아요. 아, 누가 가진 건 나 똑같이 갖고 싶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정말 똑같이 또 그려주고 싶지 않고, 그렇죠. 이제 똑같이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생동감이 있든지, 아니면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사연이 있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스토리텔링 되어 있는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이번에 아트페어에도 참가하시나요? 아트페어, 에이블 아트페어 에이블 아트페어, 예. 참가하실 좀, 건데. 네, 강주 아트 25는 네, 해바라기 2점 정도 나가고요. 하고 맨드라미가 약간 그 호씨가 멀리 퍼지잖아요. 맨드라미 호씨가. 그래서 맨드라미 1점하고 이제 5점 정도 아트페어고, 에이블 아트페어는 따로 조금 제가 아크릴을 좀 섞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같이 해서 수채화하고, 수채화에 아크릴을 좀 터치되어 있는 거 그거 준비해서 에이블 아트페어, 거기도 동백꽃이 물론 들어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있고. 수채화하고 아크릴하고 섞이는 그 묘미는 또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꽃은 수채화로 했고, 나머지 배경이나 이야기는 아크릴로 터치를 했고. 예. 근데 예전에 지금 이렇게 드림 오브 포레스트에서 꿈꾸는 숲을 하는데, 내가 꿈꾸는 숲, 시각장애인 그분이 꿈꾸는 숲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포레스트, 드림 오브 포레스트 시리즈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이블 아트페어가 나갈 건데요. 예전에 제가 시각장애인들 봉사활동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분들 좀 도움 주기 위해서 책 읽기를 한번 했거든요. 책 읽기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야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이 빛에 민감하고 빛에 반사되는 색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형광빛은 빛이 비추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줄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숲, 내가 생각하는 꿈꾸는 숲, 그분들이 안 보이지만 상상하거나 추상하거나 꿈꾸는 숲,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숲속은 어떤 숲속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색채로 조금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래는 검정 바탕에 하얀 물감을 떨어뜨리고 꽃이 날아가는 걸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나도 가보면 안 보이는데 그분들은 더 안 보이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빛이 보이는지. 그래서 형광빛은 어느 정도 프리즘처럼 이렇게 해서 올록볼록하게는 아니어도 이렇게 흐리게는 보인다. 그래서 상상하는 숲, 아까 그윽한 숲속 이런 것들을 화려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숲 속에 있구나. 그 숲을, 그분들이 바라는 숲을 우리도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드림 오브 포레스트를 이렇게 정했어요. 아, 멋져요. 왜냐면 시각 장애인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숲을 네. 들으면서 다시 작가가 그걸 상상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다중적으로 내포된 것 같아서 너무 멋지고, 이게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구상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서로 상상을 교환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형체는 사라졌어도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름답게 존재한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좀그 시리즈물로 할 건가요? 시리즈로 좀 계속 작년 그 아포페니아 4 시즌에서 2점을 냈거든요. 네. 2점 했는데 김혜지 작가님께서 국회의원 김혜지 예, 작가님께서 이래 손으로 만져보시고 그랬죠. 좀 더 형체화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더 뭐랄까 제이스톤 같은 거를 발라서 좀 올록블록하게 할까 그걸 한번 하고 제가 눈을 감고 만져봤더니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벽. 그래서 벽보다는 차라리 색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그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제가 점자 같은 거를 이제 그림 속에 넣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작업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 점자도 이렇게 붙여주면 그분들이 앞으로 전시회장을 방문할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캡션 밑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붙여주면 다른 작품이라도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점자를 넣어주면 조금 더 장애인들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 시각장애이니까 그림을 전혀 못 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완전히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빛으로 해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으신 분들은 작품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자로 약간 캡션 같은 거는 해석을 또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최소한으로 제목만큼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좀 이 드림 오브 포레스트는 제가 시리즈로 지금 아포페니아만 나가는 전시할 때 아포페니아 뜻이 인연, 뭐 우연의 일지, 뭐 또 다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배려해야 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에서 지금 이 시리즈는 아포페니아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고 좀 더 좋으면 조금 30호 판넬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새도 날아가는 숲을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아포페니아 6 정도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글과 그림과 그리움은 원형이 같다고 그래요. 네네. 이게 이제 이게 시각 장애인들은 사실은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움으로 느낄 수 있고 그 그리움을 선한이 선생이 지금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나는 굉장히 그 인간적인 대화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하면서 네네. 그 스토리를 눈여겨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보이지 않는 그림, 이게 네. 특히 수채화가 물과 같은 어떤 네. 그런 느낌이라면 네.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리움이랄지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어떤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느낌은 어떤 건가요? 작가의 느낌. 어차피 지금 장애인분들이 계속 숨지 않고 이게 계속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한 밖으로 드러내고 활동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드는 게 우선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시에 같이 혼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같이 다른 작가들하고 같이 이런 의미의 전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빛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형상화할 수 있는 그분들이 계시다면 점자로 안내서 만들 수 있고 그걸 해주고 전시를 이제 다른 방법이라도 우리가 꽃을 올록블록하게 해서 만드는 입체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지면 꽃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이렇게
작품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이렇게 한 공간에다 여러 작가가 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병 터치를 해서 한번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생각하는 또 시각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그림을 보고 싶은지 아까 같이 안 보이지만 자기 상상으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장애를 입기 전에 그 숲을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지만은 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네.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리고 교감하는 과정. 그렇죠. 그게 가장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으로 남는 자산 같다는. 네.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상상을 나는 내가 보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특히 시각 장애인들의 그 대화 속에서 뭔가 네네네. 발견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씀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